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양의 여러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더 많은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도 있어요. 60세 이상 성인 중 약 14%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WHO의 보고가 있습니다. 6명 중 1명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서양의 여러 연구들이 제시하는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샤 박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접촉과 엄청난 건강상 이익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문헌에 종종 놀란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를 위한 운동이며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으로나 건강 면에서 우리의 일부이며, 이러한 연결은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참여가 스탠포드 생활의학 철학의 기본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먼저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나 손자녀와 식사를 함께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으니까 디지털 기기를 배워서 온라인으로도 소통해 보시면 어떨까요? 봉사활동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체 활동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음 챙김 훈련과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건강한 생활 방식의 질을 기르는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신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나요?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으로는 산책, 요가, 태극권,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 사례를 들어볼게요. 70대 초반의 존슨 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의사의 권유로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걷기 시작했는데 점차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는 함께 걷는 산책 모임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6개월 후 우울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 연습은 낙관주의, 회복력, 효과적인 대처 방식, 사회적 및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특성들이 전통적인 건강과 웰빙 측정과 함께 성공적인 노화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고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 중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지적, 감정적, 생리학적 이익에 대한 유망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에요.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인지적 활동입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독서 습관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독서가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use it or lose는 원칙이 적용돼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체스나 바둑 같은 보드게임,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이 모두 좋은 인지적 활동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뇌 훈련 게임들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 사례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을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 저하가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운 노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과 의미 찾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일본의 이키가이션 기자페이 개념이 서양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키가이는 살아가는 보람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생계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요리 봉사를 하거나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자서전을 써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질병과 노화의 여정을 통해 마음 챙김과 수용을 가르치는 정신적, 영적 운동에 따라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전략들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잃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하루에 3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면 점차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안부를 물어봤다. 같은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노인들은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는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저녁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노년기에도 여러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가족 문제 등이 대표적이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심호흡,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이 모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아홉 번째는 평생학습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이고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고 높은 수준의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학습 기회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기도 해요. 미국의 한 사례를 들어보면 75세의 마가렛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키보드 치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2년 만에 수천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체계적 검토에서 협력 치료 모델들이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 결과를 유의미하게 개선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선 효과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노인 전문 심리 상담사들도 많고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몸 접근법들이 노인들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고품질 증거가 있습니다. 요가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러한 접근법들이 노인들의 회복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스웨덴에서 진행된 한 프로그램에서는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의 집단 치료를 진행했는데 인지행동 치료와 마음챙김 명상을 결합한 치료법을 사용했어요. 참가자의 80% 이상에서 우울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1년 후 추적 조사에서도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일상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명 이상의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매일 30분 이상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해보세요. 산책, 계단 오르기, 간단한 체조 등 무엇이든 좋아요.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등이 모두 좋습니다. 매일 10분 정도는 명상이나 마음챙김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노년기 정신건강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회적 연결, 규칙적인 운동, 마음챙김, 평생학습, 긍정적 사고, 목적의식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과 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노년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양의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적절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